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여자 배구를 뒤흔들었던 쌍둥이 자매, 그리고 지금 일본 리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영 선수의 충격적인 근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던 그들이 어떻게 일본에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배구의 상징처럼 불렸던 이름, 이재영과 이다영. 화려한 실력과 미모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과거 학폭 논란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국내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되다시피 했죠. 국민의 분노는 거셌고 대한배구협회는 영구제명까지 거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실력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재영 자매는 조용히 새로운 무대를 모색했고 그 무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배구리그, 즉 V리그는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높고 외국인 선수 수요가 꾸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선수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재영 자매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에는 여전히 학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일본 구단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팀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력으로만 평가하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바로 효고현을 연고로 하는 애틀리트 FC라는 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재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생 이다영은 언니와 함께 일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코트를 밟았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일본 배구 팬들은 술렁였습니다. 과거의 논란보다 그들이 가진 실력과 투지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한국에서 추방된 쌍둥이 자매, 일본에서 부활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이는 하루 만에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들을 응원했고 일부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확실한 권이재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전 세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재영은 첫 경기부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성공률 60%, 리시브 정확도 8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이재영의 스파이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극찬했고 일본 언론 스포츠워치는 이재영 자매가 일본 리그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등에 짊어진 채 다시 코트 위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드라마였죠. 과거의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은 채 나아가려는 모습은 비난과 동정, 응원과 냉소가 뒤섞인 복잡한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일본 리그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침체되어 있던 여자 배구 경기가 이재영 자매의 등장 이후 관중 수가 30% 이상 늘어났고 일본 내 주요 스포츠 채널에서도 하이라이트 편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리그를 흔들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고 더 치열했죠. 일본 무대에서의 성공이 과연 진정한 부활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잠시 스포트라이트에 비친 착시일 뿐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그들이 일본으로 향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영 자매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단순히 쌍둥이 선수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부적인 운동신경과 집중력으로 유명했던 그들은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이미 차세대 한국 배구의 희망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언니 이재영은 공격과 수비, 리시브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밸런스를 보여주며 완성형 윙 스파이커로 평가받았습니다. 동생 이다영은 날카로운 토스 감각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세터 포지션에서 빛났죠. 두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대표팀 주전이 되느냐는 언론의 질문이 늘 따라붙었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둘은 함께 성장했고 결국 프로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재영이 속했던 한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그녀의 활약 덕분에 리그 정상권을 유지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파이크, 흔들리지 않는 표정, 그리고 경기 내내 이어지는 집중력은 팬들에게 이재영은 배구 그 자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그런 그녀가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며 아시아 챔피언십, 월드컵 등 주요 대회에서 맹활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자매가 한국 배구의 미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정점에서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2021년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학교 시절 이재영, 이다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일부 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언이 이어지고 과거 동창들의 추가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학폭 논란은 순식간에 사회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스포츠계 내 학교 폭력의 뿌리로까지 확산된 것이죠. 대한배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흥국생명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영웅에서 가해자로라는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의 분노를 키운 것은 두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이 왜곡됐다며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마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스타그램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고 CF 계약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방송 출연이 취소되고 협회 내에서는 대표팀 자격 박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팬미팅에서 환호받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매는 팀에서 방출되었고 배구계에서 퇴출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재영은 심리적 충격으로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다영은 해외 진출설이 돌았지만 국내 여론이 워낙 냉담했기에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근황을 추적했지만 대부분의 기사에는 은둔 생활, 국내 복귀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해외 언론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그리스, 그리고 태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그들의 실력은 여전히 정상급이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죠. 이재영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코트 위에서만큼은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일본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팬도, 팀도, 목표도 없는 무의미한 하루들이었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덕분에 이재영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동생 이다영 역시 언니를 따라 다시 공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재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재도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일본 구단이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웠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일본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방당한 선수들의 부활 도전이자 한국 배구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있던 시기, 그들에게 손을 내민 곳은 일본 효고현에 본부를 둔 애트리츠 FC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일본 V리그 디비전 2에 속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선수 영입을 통해 팀 컬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당시 구단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부담이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구단주는 한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의 실력과 태도로 평가한다. 이 문장은 이재영 자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계약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을 떠나기 전
조용히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언론은 전 한국 국가대표 자매, 일본 리그로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냈고 그날 오후 온라인 검색어 1위가 이재영 일본이 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냉담했고 일본 내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학폭 경력이 있는 인물을 스포츠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재영은 말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 보여드릴게요. 그 한마디는 일본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포츠니포는 냉혹한 비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선수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첫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재영의 첫 훈련은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의 폼은 전성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빠른 반사신경, 안정된 스파이크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하겠다는 눈빛이 강렬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시즌 개막전, 애틀리츠 FC의 상대는 일본 리그 강호 JT 마블러스였습니다. 그날 체육관은 평소보다 2배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비난, 기대, 여러 감정을 안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재영은 초반부터 공격 포인트를 쌓아갔습니다. 세트 초반에만 5득점, 리시브 성공률 90%. 관중석에서는 대단하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애틀리트 FC는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일본 스포츠 전문지들은 한국에서 추앙된 자매, 일본 리그를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재영의 사진은 포털사이트 메인에 실렸고 그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를 잊지 마라, 피해자에게 사과했는가 라는 댓글을 남겼고 한국 언론에서도 여전히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리그 내부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리그의 흥행을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자매의 합류 이후 애틀리츠 FC는 시즌 중반까지 디비전 1리그 2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경기당 관중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 팀 굿즈 판매량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경기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진짜 실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설위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영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선수다. 그녀의 리듬과 타이밍은 여전히 세계 수준이다. 그리고 논란의 그림자가 짙지만 코트 위의 모습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영 본인도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고 팬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태도에 일부 팬들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로 일본 언론은 그녀들이 한국 사회의 폐쇄성과 편견을 드러냈다며 논조를 달리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이재영 자매는 묵묵히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재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날 이후 경기장에는 이재영 파이팅이라는 응원 피켓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시 뉴스에 오르내렸고 일본 리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풍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의 신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재영 자매가 일본 리그에서 만들어낸 파장과 그들의 존재가 일본 스포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영 자매의 일본 리그 진출은 단순한 이적 소식이 아니라 일본 스포츠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마다 언론의 카메라가 몰렸고 관중석에는 이재영을 보러 왔다는 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본 스포츠계가 이토록 외국인 여성 선수에게 집중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화제성으로 보였지만 곧 리그 내부에서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팀 관계자들은 그들의 합류 이후 스폰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방송사들은 이재영 경기 중계가 다른 경기보다 시청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애틀리트 FC는 2023-2024 시즌 중반 기준으로 관중 수와 광고 수익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학폭 가해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더 많은 팬들은 경기장에서 그녀들의 플레이를 직접 본 뒤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녀는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재영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겐 배구가 전부입니다. 일본 언론은 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용서를 구하는 스파이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경기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시즌 후반, 애틀리트 FC는 강팀 히타치 리버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고, 이재영은 25득점을 기록하며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 스포츠 잡지인 넘버는 한국에서 추방된 그가 일본에서 리그를 흔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닌 인물이 스포츠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옳은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스포츠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교육의 장이다 라며 반대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인간은 실수로부터 배운다. 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주장했습니다. 일본 리그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평소보다 기자회견에는 2배 이상의 언론이 몰렸고, SNS에서는 이재영 재기, 배구 부활이라는 해시태그가 일본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코트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재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기 전 루틴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진심으로. 그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일본의 한 팬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영의 경기에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가 담겨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시즌 중반, 일부 일본 언론이 과거 학폭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피해자 관련 기사들이 번역되어 일본 SNS에 확산되자 일부 스폰서가 잠시 후원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팀 내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틀리트 FC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본다. 그녀는 팀의 일원이다. 그 발언 이후 일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구단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를 믿자. 비난보다 행동을 보자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일본 사회 특유의 관용 문화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자는 정서가 점점 확산된 것입니다. 이재영은 경기 내외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경기 중엔 리더 역할을 자처했고, 훈련 후엔 어린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역 없이 일본어로 직접 조언을 건네며 외국인 스타가 아니라 팀의 언니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결국 팀 분위기를 바꿨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관중이 5,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수치를 세웠습니다. 일본 리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지 한 팀의 승리를 넘어 리그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녀가 흔들었던 것은 단순한 네트 위의 공이 아니라 일본 배구계의 인식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일본에서의 성공 이후 다시 한국으로부터 들려온 냉정한 시선과 그녀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즌이 마무리될 무렵, 일본 리그에서의 이재영 자매는 이미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변화와 태도로 일본 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은 시즌 종료 후에 또 한국의 전 국가대표 자매, 일본 리그 부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은 논란의 쌍둥이,
일본에서 재기 중이라며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들도 인간이다.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야 한다라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들의 피해자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영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짧은 대답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겪어온 내면의 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즌을 마친 후 그녀는 잠시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공항에 몰린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이재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 한 장면은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화제를 낳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등에 진 채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기의 의미였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SNS에 용기 내줘서 고맙다. 진심이 느껴진다는 댓글을 남겼고 한국 내 일부 팬들도 조용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재영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 일본에서 쌓은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한 커리어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그녀가 자주 남기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진심으로. 그 문장은 그녀 자신의 삶을 압축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 해설위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선수도 완벽한 인간도 아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변하려는 용기를 보여줬다. 이 문장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재영의 사례는 일본 스포츠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과거 실수를 한 선수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V리그는 이후 사회적 반성 프로그램과 멘털 회복 트레이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그녀의 사례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기의 무대가 일본이었다면 진정한 시험대는 여전히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복귀에 대해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언젠가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제 뿌리입니다. 언젠가 다시 팬들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때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재영의 이야기는 단지 한 선수의 재기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비난과 응원, 실패와 성장,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한 편의 드라마. 그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리그의 한 경기장에서 관중석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그 문장이야말로 지금의 이재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